안녕하세요.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 작은 눈 채널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 물 한잔 하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빠짐없이 챙겨 먹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물을 마시게 될 경우 박테리아를 삼키는 것과 같으며 건강 또한 몹시 나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건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제작하였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선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영양학 교수이자 작가인 김숙희님의 도서인 영양학을 살펴보면 물은 성장과 유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각 대사 과정에서도 꼭 필요하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내는 반응과 같은 여러 주요 화학 반응들에 참여하고 폐나 피부로부터 물이 증발함으로써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영양소가 결핍되는 것보다 물이 없을 때 더 쉽게 더 빨리 죽는다는 사실로도 영양소로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물 한 잔의 중요성. 일본의 유명 사업가 오키 사치코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반드시 마신다고 합니다. 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도록 가까운 테이블 위에 둔 생수병에서 바로 따라서 꿀꺽꿀꺽 한 컵.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실 수 있도록 자기 전 매일 두던 장소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이 얼마나 좋길래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장이 자극된다고 합니다. 또한 뇌는 약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왜 어떤 이유에서 영상을 시작할 때 이렇게나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건강해지는 물을 어째서 독을 삼키는 것과 같고 박테리아를 삼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선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손다혜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이런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런 사람은 간경화, 신부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정 수분 섭취량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고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탈수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정 수분 섭취량만큼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을 보약처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맹물로 헹궈내고 마셔라 입니다. 아침에 입냄새가 난다고 가족분들에게 이야기 들으셨던 경험이나 스스로 아침에 입냄새가 난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에 따르면 아침에 나는 입냄새는 일반적으로 입안의 박테리아로 인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음식물 입자가 치아 사이, 혀, 잇몸선을 따라 쌓이게 되고 구강 박테리아는 이런 입자를 분해하여 입안에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남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구강에 있는 박테리아를 비롯해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녁에 식사하고 양치를 했는데 왜 박테리아가 남아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에서 말하는 것이 낮에는 타액이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잠을 자게 되었을 때 타액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 건조한 입안의 박테리아가 쉽게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박테리아가 얼마나 위험하길래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입속에 많은 박테리아가 혈압이나 심장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1215명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박테리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53세에서 81세의 여성들이었고요. 연구 시작 때 플라그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시작해 치과 검사와 고혈압 진단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10년간의 긴 연구였는데요. 연구 결과 박테리아가 너무 많으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테리아가 산화질소를 생산해내고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여러 연구들에서도 심한 잇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바로 마시는 것, 박테리아와 세균을 삼켜버리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나서 건강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맹물로 각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기 전에 맹물로 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입안에 증식한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실 수 있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강청결제로 각을 하는 게 더 확실하게 세균을 배출할 수 있으니 구강청결제로 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 치과 의사분들께 자문을 구했을 때 특별한 구강질환이 없다면 굳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뉴연세치과 유성룡 원장님도 구강청결제가 아무리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 할지라도 합성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이니 인체에 잔류해서 좋을 리가 없기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라고 말하였죠. 자, 정리하자면 아침에 일어나 물 한잔하기 위해 맹물가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평소에는 가글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로 치간 구석구석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입속 세균과 박테리아 제거에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첨가물 없는 순수한 물을 섭취하라. 집에서 물을 대신에 녹차, 둥글레차, 헛개차 등 물이 아닌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트리언츠에 등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물 대신 차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소변을 통한 배설이 증가하여 탈수가 올 수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차들이지만 물을 대신해서 마시게 되었을 때는 건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순수한 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순수한 물에는 해양 침층수, 광천수, 이온수, 정수기 물을 비롯해 다양한 물이 있는데요. 모든 정수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수기로 먹는 물은 살균 필터를 사용해 미네랄까지 걸러져 영양가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네랄이 함유된 순수한 물로 드시는 것이 따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라. 30년간 수만 명의 삶을 치유한 이병욱 박사님의 책 나는 삶을 고치는 아미사이다를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이병욱 박사님은 찬물은 몸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에게 찬물을 먹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영양학자 킴벌리 스나이더 또한 외신을 통해 차가운 물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였죠. 실제로 차가운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고 위 주변의 혈관을 위축시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 어떠신가요? 실온의 미지근한 물은 소화 능력을 높이고 지방의 액상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위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평소 손발이 차신 분들도 역시 미지근한 물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에 가장 좋은 미지근한 온도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0에서 40도라 생각하시면 좋고요. 일일이 온도를 확인하고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날이 춥지 않은 날엔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고 드시면 차지 않고 미지근한 온도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급하지 않게 한 잔씩만 마셔야 한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손다희 교수는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게 될 경우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나트륨 농도가 떨어졌을 때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씩 천천히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매시간 급하지 않게 한 잔씩 천천히 마신다면 보약 같은 물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는 물, 이렇게 마시면 독이 될 수 있다를 비롯해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첫 번째, 맹물로 가글 하고 마셔라. 두 번째, 첨가물 없는 순수한 물 마셔라. 세 번째,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네 번째, 급하지 않게 나눠서 마셔라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 뻘과 할머니 뻘인 손님들과 대우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을 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라 제가 공부하며 배운 건강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곤 하는데, 아쉬운 게 들을 땐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다음에 여쭤보면 까먹고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도 행복도 이 작은 실천이 있어야 변화도 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부신 변화를 위해 작은 실천으로 더더욱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내겠다는 다짐은 빼놓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올바르게 물 마시고 건강해질 거다 라며 다짐을 하신다면 이 작은 실천들이 근육이 되어 눈부신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